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연하게 또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대활약을 보여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채권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선정되신 본인만의 비결이시라던가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우선 비결은 모두가 그렇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우선 작년 한 해 정말 시장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지금 시청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올해도 사실 좋은 성과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1위 수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하게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좀 믿고 그리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가득 담긴 자료들 올해에도 많이 작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자료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미국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요즘 너무 높으시고 경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시니까 경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연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것은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네. 연준의 결정 내용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좀 빠졌었고 그리고 증시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어제는 좀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좀 좋은데 우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보스틱 총재인데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닫는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은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연준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월 FOMC 수정 경제 전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장률 낮췄고요. 실업률 올리고 물가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확정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본 연준 위원이 총 19명 중에 16명에서 17명이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에서 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금리 결정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결정짓지 않고 실제로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 경제 지표인 하드 데이터에 어떻게 관세 정책이 반영되는지 보고 그때 결정하자라는 스탠스를 보여준 자리였고 지금은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자라는 이 스탠스를 보여준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물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일시적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희가 2022-23년도 때 일시적인 말에 많이 당했었는데 실제로 그 수정 경제 전망을 보시게 되면 물가 전망치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근원 PCE 물가의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실업률도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를 직전 12월 FOMC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 영향들도 아직까지는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것은 또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나 크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클 텐데 이러한 부분을 지표로 확인하는 것을 또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또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러 약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중에서 첫 번째인 달러 약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경제학 원론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비미국 국가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앞두고 달러 대비 너네 자국 통화를 조금 강세로 돌려라라고 했었을 때 어느 나라도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카드로서 결국에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율 관세라는 정책이 협상의 카드로서 여전히 사용될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트럼프가 지금 유연한 관세 적용을 시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순리이고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에 따라서 지금은 또 유연하게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관세가 정말 어느 정도나 어느 나라에 대해서 부과가 될지 그리고 더티 15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될지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담이 경제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정말 빠르면 관세를 부과를 하는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를 바로 하게 되면 사실 물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정말 수출 수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달 지표, 그러니까 즉 5월 달에 바라볼 수 있는 4월 물가나 4월 고용 지표들에서도 임금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월에 발표하던 거, 3월에 발표하던 거, 4월에 발표하던 거에 대해서 처음에 강하게 얘기를 했었다가 조금씩 완화적인 측면들로 좀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물가나 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정말 어려운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연준도 불확실하다고 보는 위원이 19명 중에서 17명까지 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리는 3월에 동결을 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월 국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상환을 해야 되거나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준은 대부분 재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재투자의 한도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저는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증시가 반등하고 채권시장 입장에서도 조금 호재라고 여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QT 감속 정책을 3월 FMC 때 발표를 한 건데 QT 감속 정책이 3월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호재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QT 감속이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유동성을 걱정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재가속하는, 다시 쪼이는, 유동성을 쪼이는 정책들의 스탠다드,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건 발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QT 감속 다음에 다시 재가속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중단, 그냥 QT를 종료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유동성 랠리 그리고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반등 이런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부채 한도 이슈가 어떻게 타결이 되는지들도 봐야 될 텐데 조금 연간으로 보게 되면 저는 연말에 감세한 종료가 있잖아요. 네.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그러면 감세를 영구화하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도지 부서를 통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것들이 다시 확장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번에 셧다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프리패스 해줬는데 그때 정치적인 안건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텀 프리미엄이 공급 부담이 늘어나면 채권의 네.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다시 금리가 반등하게 되면 사실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시 조금 레벨이 분명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게 되면 이게 주가 반등의 그냥 시작이라기보다는 네. 올해 내내 저는 채권과 증시, 환율 모두 변곡점들이 계속 생기는 트레이딩 장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점도표를 보자면 올해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2회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는 2번 인하를 보고 있고요. 첫 인하 시점, 올해의 첫 인하 시점은 6월로 보고 있고 6월, 네. 하반기 때 한 번 더 해서 2번 정도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연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는 시장의 영향력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CPI나 PPI 대비로 PCE 물가는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목표치 인덱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은 원래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우선 지난달 같은 경우에 1월 PCE 물가가 나왔었을 때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 PPI, 그 직전에 발표되는 PPI에 PCE에 포함되는 물가 항목들이 있어요. 의료비나 항공 운임료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월 대비 감소했고 그게 PCE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증시나 채권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될 2월 PCE 물가는 직전에 발표된 2월 PPE 물가 안에서 포함된 서비스 물가에서 항공 운임이나 포트폴리오 수수료나 의료비 같은 게 다시 전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인하 시점을 6월에서 7월 정도로 채권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앞당기는 쪽으로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업률의 점진적인 상향이나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씩은 악화될 걸로 보고는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회 인하를 전망하는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이외의 글로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뭐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따른 국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독일의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막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는 확장 재정이 키워드였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방위비 증액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로 연결되려면 1년이란 시차가 소요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선반영하는 거는 저도 용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방위비 증액한다고 해서 GDP가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 대한 금리, 채권 시장을 볼 때는 정말로 뭐 독일 10년물 기준으로 3%를 상회하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경기 체력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럽의 PMI를 보게 되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 시장을 투자하실 때 미국채만 좀 고집하시기보다는 유럽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고점을 노려서 자본 이익을 좀 얻어가는 이런 전략들도 올해는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채권 시장 내에서 독일 이외에도 보고 계신 유망한 나라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독일이 유럽의 대표, 방금 닥스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도 유럽 쪽에서는 독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나 영국 등등의 금리들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네. 대표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덜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재료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좀 말씀드렸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경기가 지금 너무나 안 좋죠. 이에 따라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증시도 이에 따라서 부양이 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빨리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여기에 대해서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또 국채 발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방금 제가 독일 말씀드린 예. 것처럼 금리가 급등한 건 확장 재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금리가 못 올라갔었던 건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추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도 네. 독일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 사실상 긴축 재정보다는 확장 재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환율이나 물가 그리고 주택 시장까지 고려를 하면 많이 내릴 수 있는 룸들이 작년 대비 되게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채 투자할 때 좀 시사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좀 장기물 금리나 단기물 금리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지금 20bp 레인지 안에서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박스권에서 위쪽을 뚫을 가능성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원화채를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좀 더 싸질 때가 저는 연중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빠르면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고점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은 또 가격은 하락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보자. 네. 투자 시점을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늦춰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변수라든지 그리고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시장에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 메시지가 일주일은 지금 오늘도 뭐 트럼프의 발언들로 통해서 뭐 증시도 움직이고 일간 변동성은 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확 살펴보면 최근 2, 3년 대비 금리의 변동성은 되게 축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 되게 힘든데 전반적인 연간의 변동성들은 최근 2, 3년 대비 줄 거고 그게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국하고 한국 간에 조금 디커플링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사서 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금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준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금리가 좀 반등했다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짜주신다면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는 4.5% 위에서는 10년물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불확실성이나 관세 불확실성 감안했을 때 저희는 4.3% 중후반 정도를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조금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연중 3.8%를 하단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4.06에서 4.13 가볍게 말씀드리면 4.1%대에는 일정 물량들 차익 실현을 좀 권고드리는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원화채는 저희가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초장기채, 저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년 동안 담아 오신 분들이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데 욕심을 더 부리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구간에서 금리가 조금 반락할 때마다 차익 실현을 좀 권고드리고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 때 금리 좀 반등했었을 때 노리자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숫자로 제시를 해주시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경기와 채권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채권 부문 1위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